겨울이 오면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추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진다. 한 19%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죠. 고혈압이다 맞아요. 라고 진단하려면 전체의 혈압 상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나온 게 이런 반지형. 여기서 측정한 혈압을 그럼 어디로 쏴줘요? 스마트폰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그때가 혈압이 올라갈 때거든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그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 김철중 이름은 낳는다. 김철중입니다. 올 겨울도 한파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면 특히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혈압이 높은 분들인데요. 평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혈압. 최근에는 24시간 실시간으로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 21세기 의원 심장클리닉의 김한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겨울이 오면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추우면 왜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추운 데 나가면 얼굴이 새파래지잖아요. 이게 몸 전체가 이제 혈관이 이제 수축하니까 줄어드니까 혈압이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합병증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때가 11월, 12월. 요때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 4월에 또 한 번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됐다가 이제 풀어지면서 플라크 럽처가 일어나면서 이제 두 번 피크가 있죠.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추워서 혈관이 수축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3, 4월에 이제 움츠러졌던 혈관이 좀 풀리면서 플라크. 그 안에 예. 동맥경화 그렇죠. 약간 자국들이 탁 튀어나오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요거 몰랐네. 두 이벤트가 있죠. 야, 이게 추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요새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이제 온도가 한 10도 정도 떨어진다. 예, 이렇게 요새 떨어지면은 한 19%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죠. 네. 이 사실 고혈압이 그냥 혈압이 높다는 거지 증상이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네. 실제 무서운 거는 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인 거죠. 맞습니다. 네, 주로 어떤 합병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머리 혈관. 그래서 뇌출혈, 뇌경색. 또 오고 그다음에 눈도 꽤 옵니다. 눈에 그 망막에 모세혈관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많은 데가 망막하고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합병증이 오고 그다음에 심장. 심장도 이제 심장 협심증, 심근경색증도 이제 요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럼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세 이상에서 10명 중 3명 정도가 이제 고혈압이 있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는 한 580만 명? 꽤 많죠. 그리고 또 남자가 좀 더 많아요. 남자가 한 55%, 여자보다 약간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혈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혈관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혈관이 노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내피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맥이 점점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동맥 경화가 이제 딱딱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혈압도 높아지고 또 더 높아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혈관도 잘 터지죠. 아니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스트레스 받아, 혈압 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전적 소인도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높은 분은 확실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관계되고 또 호르몬도 관계되고 특히 여자분들은 갱년기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지거든요. 갱년기 이전에는 여자분들은 고혈압이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갱년기 이후에는 급격히 올라가죠. 그래서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면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 전에까지는 남자가 훨씬 더 많죠. 요새 문제되는 게 2030 고혈압이 맞아요.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는 모르는 분들이 게 많아요. 많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쭉 통계를 보면 20, 30대의 고혈압이 한 30%가 늘었어요. 예, 20, 30대 고혈압 환자가 지금 한 9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한 80% 정도는
내가 고혈압인지 모르죠. 20, 30대 고혈압의 문제는 고혈압을 앓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정확히 고혈압의 기준을 좀 짚어주시면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병원에 왔을 때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130에 85, 그다음에 밤에 잘 때는 120에 70, 뭐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축기가 140, 그렇죠. 그다음에 이완기가 이완기가 90 90. 이상. 네.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높아도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이 고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 혈압이 높다라는 게 어떤 상태 도대체? 고혈압의 정의. 예. 우리가 사실 심장은 여기 가운데 가슴에 있잖아요. 근데 머리까지 우리는 다 혈액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압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은 굉장히 우리의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근데 그 적정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120, 뭐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게 이제 고혈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압이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분이 고혈압이다라고 맞아요. 진단하려면 네. 전체의 혈압 상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정 상태에서만 혈압을 재서 맞아. 그냥 고혈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병원에 와서 쟀을 때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혈압 높은 것과 그 합병증 이런 거하고 차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정 혈압이 중요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재라. 자기 전에 재라. 두 번 그 얘기는- 평균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고혈압 학회도 그 가정 혈압이 그렇죠. 굉장히 제일 정확하다라고 네, 그렇죠. 이제 그 발표를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평소 혈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밤에 잘 때 야간 혈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수면 시에는 10 내지 15%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 가서 잰 혈압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 때 혈압이 올랐거나 아니면 평소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병원에서만 낮았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고혈압 환자였네. 맞네요. 고혈압 환자였는데 계속 방치됐으니까 고혈압이라는 합병증이 발생률이 벌써 많이 생겼고 병원에 왔는데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사람은 벌써 합병증이 와 있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나온 게 이런 반지형. 저는 이게 반지형으로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개발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듣고 그랬을 때 되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반주를 하고 있으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조이는 것도 없고 밤에 잘 때도 뭐 전혀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PPG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빛을 쏴가지고 혈류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혈류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류 변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그거 방식을 그러니까 최첨단의 그런 방식이 이런 의료 테크놀로지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여기서 측정한 혈압을 그럼 어디로 쏴줘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있어요? 스마트폰 있죠. 어플이 있는 거예요? 어플이 있죠. 이게 이제 카드 BP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우선 밤에 잘 때도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는지도 물론 보지만 그리고 아침에 이제 혈압이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6시부터 9시 반 10시 그때가 혈압이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그때 유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와 너무 좋다. 수면에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죠. 올라가기 시작해요. 보통 한 10시 정도? 올라가요. 그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오후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는 이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운동하면서도 혈압이 측정되겠네요. 되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혈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이때가 운동할 때고 운동하고 나니까 이만큼 떨어지더라. 그걸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운동에 모티베이션이 더 생기죠. 동기부여.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반지가 굉장히 작고 그냥 봤을 땐 그냥 일반 반지 같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이 혈압 측정이 정확하게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꽤 많이 돼 있어요. 40명 정도를 코어프 감아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한 거가 아주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연구들은 뭐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저도 이게 24시간 혈압 검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운동했는지, 그다음에 뭐 진료실에서 진료했는지, 아니면 뭐 쉬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혈압이 어느 때 더 올라가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진료실에서 높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진료실에서 과도하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배극고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료실에서만 높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어렵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 좀 해봅시다. 그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 흰 가운만 보면은 혈압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100의 고혈압이야.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높지 않은데 아까 잘 때라든가 이렇게 높은 거는 가짜야, 가짜. 가면을 썼다. 혈압인데 가면을 썼다 그래서 가면 고혈압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잘 때는 이제 혈압이 15%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진짜 이걸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알 거예요. 수가 없죠. 전체 고혈압 환자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게 한 15% 정도 돼요. 꽤 되네요.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의 가장 카트비피의 가장 장점이 저는 수면에서 혈압을 야간 알아내는 고혈압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커프를 감으면 이거 자체가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환자들이 이거 한번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진단할 때가 중요하고 약 먹은 다음에 약물의 효과. 그렇죠. 밤에 혈압이라던가 낮에 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는 거를 이걸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 일단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이제 경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그럴 때 병원에 와서 재는 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요걸로 해서 24시간 약이 평균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겠네요. 개인용은 인터넷에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쓰는 거는 병원에서 하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면서 혈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이걸 하나 살 수도 있겠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나는 이거- 실제로 이제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세심하게 관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뭐 식사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운동을 30분 운동했더니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더라. 혈압도 어떻게 변화가 있더라.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체 지표, 건강 지표를 다 체크하고 그걸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 관리나 질병 관리하면은 완전 획기적인 결과가 그렇죠. 오는 거죠. 수술하는 사람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의사가 주체잖아요. 근데 만성 질환은 자기가 주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체인데 의사한테 너무 디펜던트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런 노하우를 알아서 그 관리하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크게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맞습니다. 툴이 생긴 거죠. 그렇죠. 칼럼을 쓴 적 있는데 이런 거는 완전히 의료의 혁명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단은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CT를 찍건 혈압을 재던 그 상태만 딱 보고 질병 기준이 나면 고혈압, 암, 이랬는데 이거는 계속 자기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돼 있으니까 완전히 진단의 패턴이 평면에서 완전히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오늘 고혈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의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이제 항상 변하죠. 혈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거나 어떤 순간에 쟀을 때는 고정된 순간이잖아요. 사실 우린 그건 갖고 알 수가 없죠. 24시간 혈압을 잴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만성 관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수 분당 21세기 의원 심장클리닉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